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딩 관련 세금 중 보유 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법 개선이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요새 부동산 세금 상담 안 하시는 세무사님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일반인인 내가 이걸 다 알아야겠다 하시기보다는 대략 30억 빌딩 사면 재산세가 몇백만 원 수준이구나, 실제로 계산해 볼 수 있고 지자체에 물어볼 수 있구나, 종부세는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재산세는 토지,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럼 6월 1일에 매매를 하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낼까요? 매수인이 낼까요? 바로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파시는 게 좋고요.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에 매입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좀 늦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만약 5월 31일에 잔금까지 납부하셨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주택에 대해 지금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많이 내고 있어서 관련 기사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빌딩의 경우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근에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있어서 점점 시세랑 비슷하게 책정이 되고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재산세가 많이 오른다는 기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 자료는 2020년 1월 아주경제에서 쓴 기사를 발췌한 건데요. 조사한 1000억짜리 빌딩의 공시가격이 460억이니 시세 반영률이 46% 정도였고 50억 아파트는 35억이니 70% 정도, 100억 단독주택은 62억이니 62%의 반영률을 보이네요. 빌딩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한 30에서 50% 정도고 아파트는 한 70에서 80% 정도, 단독주택의 경우 한 60에서 70% 정도의 반영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세금을 책정할 때 같은 100억짜리 부동산이라도 빌딩의 경우는 한 30에서 40억, 50억 정도로 보고 아파트는 한 70에서 80억 정도로 보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30억 정도로 생각해서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빌딩의 경우 7월과 9월 걸쳐 두 번에 나눠내고요. 건축물의 경우 건물 가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이 있어요. 거기에 공정시장가율 70%라고 해서 좀 깎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의 면적을 곱해서 여기 또 공정시장가액이라 그래서 한 70% 정도로 깎아줍니다. 세율은 건축물의 경우는 0.025%를 곱하고 토지의 경우는 0.2에서 0.4를 곱해줍니다. 살짝 머리가 아프시죠? 2020년 4월 실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마포구 서교동 370 번지 매물이고 거래 가격은 30억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176.9제곱미터, 53.5평입니다. 먼저 토지의 땅값인 공시지가를 살펴보려면 일사편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개별 공시지가 누르고 공시지가 595만 2천원 곱하기 면적 176.9제곱미터 총 10억 5,300만원 정도고요. 건축물분에 대한 가격인 시가표준액을 구하면 서울 이택스에 들어가셔서 해당 번지 집원 누르시면 총 금액이 나옵니다. 확인 결과 총 2억 6,600만원 정도였습니다. 밑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 계산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제 기본 작업을 한 거고 일단 토지분은 총 공시지가 10억 5,300만원 곱하기 공정시장가율 70%,
총 7억 3,700만 원 정도가 과세 표준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빌딩의 경우 공시지가는 시세보다도 원래 훨씬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또 공정시장가율이라고 해서 70%를 곱해서 더 저렴하게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2에서 0.4%를 곱하고 유진 공제한 후에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총 240만 원 정도입니다.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은 2억 6,600만 원 곱하기 70%에서 한번 깎아주고 거기다가 건축물분 세율 0.025% 곱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총 56만 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본 건물의 경우는 매매가 30억에 재산세는 총 297만 원 정도고 4월에 매도한 거니까 매수인이 건물의 재산세 56만 원은 7월 16일에서 7월 30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240만 원은 9월 16일에서 30만 원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30억이면 재산세가 대략 1,200만 원이 넘으니까 빌딩이 재산세 면에서는 훨씬 저렴합니다. 위의 내용은 실매물을 예로 드린 거지만 빌딩은 건물마다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난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만약 내가 동탄에 사는데 마포구에 건물을 샀다 하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동탄일까요? 마포구일까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와는 다르게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건물 주소지 관할인데요. 건물의 주소지가 마포구면 마포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개인정보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만 확인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명 부자들만 낸다고 해서 부자세라고도 하고요.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서 일정 금액 초과하는 부동산의 보유한 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1등의 경우에는 별도 합산 토지에 해당하는데요. 건축물분 빼고 토지만의 공시지가가 80억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80억 이상이면 거의 시세로는 대략 200억 이상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빌딩으로 종합부동산세 낸다 하시면 저분은 금수저시네 하면 됩니다.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납부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실매물로 예를 좀 찾아봤는데요. 대치동 220억 매물이 공시지가가 72억, 역삼동 매매가 22억짜리 건물의 경우 공시지가가 79억인 것도 있었고요. 송파구 삼전동에 매매가 220억짜리가 공시지가 101억인 것도 있었어요. 건물에 따라 공시지가 편차가 아주 심하지만 시세로 보았을 때 최소 150억 이상 정도가 돼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꼬마 빌딩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종합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는데 이 중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은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종합세율은 금액에 따라 6에서 42%의 세율을 적용받고 다른 소득과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임대료를 받더라도 세액 차이가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월세가 4,600만 원 정도라고 치면 내가 만약 다른 소득 없으면 15%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을 받고 월세는 4,600으로 동일한데 다른 급여 소득이 1억 있다고 치면 35%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법인 명의로 매매의 장점이 바로 이건데요.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는 2억 이하는 10% 세율인데 부동산 법인의 경우 중과세 10%가 붙어도 20% 정도 세율이거든요. 같은 2억 구간의 개인의 경우 38% 세율 적용보다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빌딩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빌딩 보유 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 재산세의 경우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고 실제 나올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 전화해서 작년 얼마 나왔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며 빌딩의 경우 최소 150억 이상의 건물에 발생하기 때문에 꼬마 빌딩의 경우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종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세율 차이가 크고 기존의 소득과의 상관관계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두고 염두하고 명의를 고민해야 한다입니다. 오늘은 상당 부분 세법이라서 머리 아프실까봐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테니 여러 번 돌려서 보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